안녕하세요. 체험에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초등부 수업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학원이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하는 약속 같은 거예요. 저희가 한 달 단위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는데 말로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 곳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약속들을 지켜왔는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글이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자신도 열정이나 초심을 잃지 않고 부모님들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자, 일단 블로그 내용부터 보시면 초등부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이를 위한, 선생님이 편하고 저희가 대충 하고 저희가 많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학생을 위한 것들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초등학생 때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지금 당장 하기 괴로운 것들로 수업이 이루어져 있으면 아이들은 괴롭고 가르치는 사람은 편한 걸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뒤에 인생 동안 계속 저희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기력, 고난이도, 문제 해결 능력 필요한데 초등학교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미있게 공부하는 습관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공부가 재밌어지고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생기면 그 뒤에 암기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향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스터디를 진행했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원장인 제가 교육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었고 선생님들하고 한 3개월 넘게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정말 책을 구석구석 보면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저희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어떠한 것들을 중시해야 되는지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의 성장은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나 똑같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년 동안 매일 1%씩 성장한다면 1년 만에 37배나 더 능력이 향상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1년간 1%씩 퇴보하는 사람은 원래 능력치에서 능력이 이렇게 점점 떨어져 가는데 1%씩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폭이 점점 가파라져서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공부를 재미없게 억지로 힘들게 시키는 것은 점점 퇴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걸 하더라도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면서 내가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1%씩 성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2년, 5년, 10년 후가 지났을 때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이렇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식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여기서 초등학생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따고 실제 초등교육 과정의 내용과 합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Hi, I'm Jenna. I'm walking in my town. I can see many things in my town. 지금 이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쓴 글을 보고 읽고 있는 거거든요. 4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쓰는 것까지는 연습이 되는데 스스로 말하는 거를 아직 좀 어려워하면 이렇게 보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보면 영상들이 있으니까 또 와서 보셔도 되고 이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This is my playground. In my playground. 이제 보시면 6학년 정도 되면 이렇게
본인이 쓴 것을 본인이 직접 말을 하고 있어요. Raccoon is at the 근데 snake. 저희가 무슨 암기를 억지로 시키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쓴 거를 생각하면서 직접 말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영상들은 이제 블로그에서도 풀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어휘부터 이제 있는 문장들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보고 나중에는 본인 이야기로 교체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밑에서 영어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사실은 이런 응용 문제를 초등학교 고학년, 심지어 중고등학교 되면 아예 못 푸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주고 애들한테 풀어봐. 당연히 처음부터 풀 수 있는 애는 풀겠지만 처음부터 어렵게 느끼는 친구는 풀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좀 아이들이 똑똑하다. 그러면 그냥 감각적으로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그게 더 문제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함수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미적분이 나올 때쯤 되면 감으로 풀던 친구들이 갑자기 점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중학교까지는 수학을 매일 100점 맞았는데 고등학교 되더니 40점 됐다, 50점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지금 학원에 중고등학교 때 오는 애들 중에 이런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주질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문제를 딱 봤을 때, 자,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것 같아? 그 물어보는 것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야 될 것 같니?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 한번 해볼까?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 이런 식으로 4단으로 응용 문제에 대한 것들을 평소에도 생각을 해둔다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준다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씩 어려운 게 나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이거 읽고 풀어봐. 못 풀어? 앞으로 이렇게 풀어. 애들이 그러면 풀이 과정을 일시적으로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외웠다고 해서 얘네들이 확실한 논리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형성된 게 아니에요. 외우고 계속 외우다 보면 언젠가는 굉장히 외우기 어려운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수학을 포기하고 싶겠죠. 저희는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해하고 생각의 구조를 짜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초등 과정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생각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주면 나이가 들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점점 더 실력이 올라가겠죠. 초등부 토론 논술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글을 썼을 때 그 글의 내용을 압축해서 이해하고 자기가 쓴 글을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어, 수학, 국어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초등부에서 또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발표를 얼마나 잘하느냐. 내용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잘 이야기할 수 있느냐. 논술 수업에서 특히 토론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말을 잘하면 성인이 돼서도 억울한 일을 겪질 않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잘하면 자기 능력을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론 논술 수업에서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습관을 만들어주는 공부하는 즐거움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놀아준다고 재밌는 건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재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과정이나 결과가, 특히 과정. 아까 제가 이제 수학에서도 말했지만 논리적인 구조 같은 과정이 이해가 가야 돼요. 결과만 자꾸 외워라 이러면은 공부가 재밌을 수가 없어요. 단순 암기는 절대 애들 인생을 망치는 길이다. 두 번째는 보고, 듣고, 놀고, 발표하고 이런 체험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단순히 책을 보고 외우기만 하는 걸로는 아이들이 공부가 재밌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겹고 점점 하기 싫어지겠죠. 세 번째는 학생, 선생님, 부모님의 소통이 잘 돼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애들이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상황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원에서 이렇게 4가지에 관해서 꾸준하게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